안녕하세요. 두잇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의 세 번째 날 강의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해봤던 첫 번째 애플리케이션 만들기 그거에 이어서 안드로이드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파트 1 첫째 마당을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다음부터는 둘째 마당에서 좀 더 세세하게 좀 더 상세한 내용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오늘까지는 좀 가벼운 기분으로 같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첫째 마당에서 했던 걸 가지고 다음부터 내일 4일자부터 그때부터 좀 상세하게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조금 더 살펴볼 겁니다. 자, 안드로이드가 어떤 것인지를 먼저 좀 간단하게라도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개요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 애플리케이션을 이렇게 쭉 따라해 봤었잖아요. 근데 자바라든가 아니면 안드로이드를 경험해보지 않는 분들은 사실 첫 번째 애플리케이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사실 첫 번째 애플리케이션은 그냥 쭉 따라해보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구나 정도만 감을 가지고 계셔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다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마음을 급하게 먹기보다는 이제 점점 하나씩 알아간다라고 생각하고 둘째 마당부터 진행을 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첫째 마당의 이 뒷부분에서는 뭘 알아볼 거냐면 안드로이드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가 어떤 식으로 변해가는구나라고 하는 걸 조금이라도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앱을 만들려고 할 때 사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해보면 어떨까라고 했을 때 보안과 관련된 그래서 단말 쪽에 특정한 기능을 쓸 수 없는 경우를 빼면 사실 굉장히 대부분의 많은 것들을 다 해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연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었는데요. 그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API라고 해서 우리가 미리 안드로이드에 만들어져 있는 걸 가지고 사용을 하잖아요. 그거를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간단하게 좀 볼 겁니다. 사실 API라고 해서 이미 제공되는 것들을 프로그램에서 갖다 사용을 할 때는 그 각각의 내용들, 즉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그 안에 어떤 클래스가 있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리 자세히 살펴봐도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잘 만들 수는 없어요. 근데 계략적인 내용, 뭐 이런 내용들을 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개발 도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클립스라고 하는 데서 대부분 이제 개발을 하게 될 텐데요. 그거 말고 이제 어떤 프로그램 같은 다른 프로그램을 좀 실행을 하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를 좀 살펴볼 겁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요. 자, 최근 버전들 한번 볼 겁니다. 자, 프로요라고 하는 게 나오네요. 자,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거는 4.2.2 버전의 젤리빈 버전이에요. 그래서 젤리빈 버전이 이제 곧 4.3으로 업그레이드가 또 될 텐데요. 그리고 나중에 또 키라인 파이라고 해서 5.0 버전도 이렇게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4.2.2라고 하는 버전을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전에 1.0 버전부터 해서 쭉 이제 발전을 해왔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변화 자체가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던 때가 프로요라고 하는 버전이 나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부터 이미 이제 안드로이드 단말기를 쓰시던 분들이 있었을 텐데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 아이폰이라고 하는 거를 쓰시는 분들이 많이 쪽에 있었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가 나온 다음부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쓰는 분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쓰는 분들이 이게 안드로이드가 굉장히 빨리 업데이트 되네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그런 버전이 이제 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웹브라우저에서 플래시가 지원이 됐어요. 근데 플래시는 어떻게 됐나요?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안 쓰게 됐죠. 아이폰에서 보안 때문에 플래시라고 하는 거를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 걸로 하면서 플래시가 모바일에서 거의 이제 자취를 감추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플래시를 지원하는 게 아이폰보다 안드로이드가 훨씬 더 낫다는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사실 별로 의미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앱이라고 하는 걸 설치를 하게 되면 그 메모리 쪽에다가 바로 설치가 됐는데 이거를 SD 카드 쪽으로 설치할 수 있게 하면서 훨씬 많은 수의 앱을
한 단말에 설치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 특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공지사항 같은 게 갑자기 내 단말로 날라오게 하거나 뭐 이러고 싶을 때 그럴 때 푸시 메시지라고 하는 걸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GCM이라고 하는 기능이 되어 있죠. 그래서 책에도 뒷부분에 보면 GCM이라고 하는 기능이 네트워킹 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푸시 메시지라고 하는 걸 앱을 만들 때 같이 포함을 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당히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기능을 제공하기 시작한 게 이제 프로유다라고 하는 거. 진저브레드라고 하는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진저브레드에 보면 NFC 지원을 한 게, 진저브레드라고 하는 거부터 시작이 됐군요. 그래서 진저브레드라고 하는 거는 사실 지금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아이스크림 샌드위치나 젤리빈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래서 기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단말 자체도 사실 성능이 굉장히 하드웨어 성능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어떤 단말기를 보면 진저브레드 기반으로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산업용 단말기라든가 아니면 간단한 어떤 mp3가 플레이되는 게 위주, 음악 플레이가 위주이면서 안드로이드 OS를 가지고, 안드로이드 OS가 뭐라고 했죠? 안드로이드 OS는 오픈이기 때문에 모든 제조사가 다 만들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공짜로 해서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2.3.3 좀 가벼운 버전으로 가벼운 OS로 올려서 만든 것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젤리빈이나 아이스크림 샌드위치를 업그레이드 안 한 스마트폰들이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진저브레드라고 하는 버전에 보면 이제 NFC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 딱 마시고 스마트폰 딱 갖다 대면 결제가 되는 이런 게 NFC라고 하는 거죠. 탁 접촉식으로 해서 탭에 갖다 대면 뭔가 일어나는, 어떤 기능이 일어나는 그런 걸 NFC라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지원이 됩니다. 이것도 아이폰보다 훨씬 좋은 기능이라고 했죠. 그래서 아이폰도 NFC라고 하는 걸 나중에 장착을 할 거다. 근데 아직도 장착을 못하고 있으니까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게 NFC가 들어갔기 때문에 훨씬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전면 카메라까지 지원하게, 앞뒤를 같이 볼 수 있게 이런 기능들이 이제 안드로이드 OS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자이로스코프라고 하는 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섬세하게 이 단말이 움직이는 것들을 체크할 수 있어서 여러분이 단말을 가지고서 운동을 할 때, 이 사람이 도대체 몇 바퀴를 뛰었는지, 운동장을 몇 바퀴를 뛰었는지, 이건 GPS로 물론 체크를 하겠지만, 가다가 넘어졌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체크할 수 있는 게 자이로스코프 센서다. 그리고 이거를 진저브레드부터 지원하더라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인터넷 전화라고 하는 게 이제 SIP라고 하는 표준 프로토콜을 써요. 그래서 이 SIP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안드로이드에 아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원하기 시작한 게 진저브레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허니콤이라고 나옵니다. 자, 허니콤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아이폰도 그렇지만 처음에 쓰기 시작했는데 아이패드라고 하는 게 나오면서 이 단말 화면이 커졌어요. 안드로이드도 태블릿이라고 해서 업무용으로 많이 쓰기 시작하겠다. 그 다음에 좀 더 큰 화면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태블릿은 스마트폰보다 훨씬 화면이 크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화면에서 다양한 내용을 보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글에서 안드로이드를 허니콤 버전부터 태블릿 버전으로 전환을 했어요. 스마트폰은 진저브레드를 쓰고요. 허니콤은 태블릿으로 쓰세요 라고 해서 갔는데 이걸 태블릿에서 만들다 보니까 태블릿 쪽에 필요한 기능들 말고도 좋은 위젯이라든가 예쁜 그래픽을 막 집어넣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런 내용들을 4.0 아이스크림 샌드위치로 오면서 같이 하나로 합쳐버렸죠. 그래서 OS를 동일하게 가져가면서 허니콤에서 태블릿용으로 만들었던 그런 기능들, 좋은 기능들 그대로 다 통합을 하고 이 OS를 쓰면 스마트폰에서도 동작하고 태블릿에서도 동작하고 이렇게 OS를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샌드위치부터 보면 기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굉장히 무거워졌어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얼굴 인식, 그죠? 그래픽, 동영상, 그래픽 이런 기능들, 멀티미디어 기능들을 강화시키고 음성 인식, 그죠? 뭔가 인식하는 이런 기능들을 굉장히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와이파이 다이렉트나 이런 걸 통해서 공유하는 그런 기능들을 많이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죠. 자, 지금 여러분이 이제 쓰시는 가장 최근 단말, 최신 단말을 쓰고 있는 젤리빈에서는 제일 큰 게 그래픽 성능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픽 성능은 사실 여러분이 안드로이드 쪽에 앱을 주로 쓴다라고 하면 별로 잘 못 느낍니다. 이게 뭐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잘 모르지만 요즘에 이제 하이브리드 앱이라고 하는 거를 가끔씩 예를 들어봤을 거예요. 웹 브라우저라고 하는 거는 모든 스마트폰에 다 있으니까 웹 브라우저 위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이거는 안드로이드에서도 돌고 아이폰에서도 돌고 윈도폰 8에서도 도니까 우리가 한 번 만들어서 모든 스마트폰에서 다 돌릴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는 게 하이브리드 앱 또는 웹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웹 브라우저 위에서 동작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안드로이드의 웹 브라우저 그래픽 성능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단말 때문에 안드로이드 단말이 제대로 지원을 못하니까 웹앱 또는 한 번 만들어서 다 쓸 수 있는 그런 거를 HTML5 또는 웹 기반으로 못 만들었던 문제가 있었죠. 그게 젤리빈이 되면서부터 성능이 좋아지고 웹 브라우저가 빨라지면서 아무 문제 없이 만들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자, 그게 이제 젤리빈입니다. 그래서 젤리빈에서는 뭔가 굉장히 빨라졌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간단하게 안드로이드가 버전별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트렌드라고 하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뭔가 앱을 기획할 때도 요즘 트렌드에 맞는 거, 프로그램의 방향, 내가 이런 걸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트렌드에 맞춰서 가야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트렌드에 비춰볼 때 최근 스마트폰의 경향은 와이파이라든가 아니면 NFC 빔이라든가 이런 걸로도 되겠지만 통신을 통해서 공유를 하는 트렌드, 그 다음에 앱이라고 하는 게 각각의 앱마다 굉장히 다양한 트렌드가 있겠지만 그 앱을 어떻게 하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걸로 만들 거냐 이런 트렌드가 상당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만들었던 걸 좀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여러분이 열어보면 그 소스 폴더가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 안에는 자바 소스 파일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첫 번째 애플리케이션 해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소스 파일을 수정할 때는 이 밑에 있는 .java라고 하는 확장자가 되어 있는 파일을 고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로 시작하는 거, 이거는 일종의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이제 안드로이드 어디다 어느 걸 기반으로 해서 개발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버전이 싹싹 바뀌어서 자동으로 표시가 됩니다. RS라고 하는 거 밑에는 이미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여기다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GN이라고 하는 건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중요한 거는 매니페스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걸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안드로이드 단말 쪽에다가 OS 쪽에다가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매니페스트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화면을 하나 만들어도 이 화면이 만들어졌습니다라고 하는 걸 여기다 넣어놓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프로그램이 동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앱이 설치되었을 때 화면에 대한 정보라고 하는 걸 시스템이 알아야 된다라고 안드로이드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넘어가 보면 우리가 만들었던 프로젝트의 구조입니다. 그죠? 패키지 탐색기라고 왼쪽에 보이는 거기에 보이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앱으로 실행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걸 좀 보죠. 우리가 코드를 만들고 나서 빌드를 하면, 자, 빌드는 어떻게 돼요? 이클립스에서 자동으로 해줍니다. 우리가 뭐 빌드 과정을 구체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데 자바라고 하는 걸 해보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자바에서는 컴파일 또는 빌드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그래야 .java라고 하는 게 .class 파일로 바뀌고 이거를 실행할 수가 있는데 자, 안드로이드에서는 이 빌드 과정을 이클립스에서 자동으로 해줍니다. 이클립스를 쓰면요. 그리고 나서 이걸 앱으로 실행하기 전에 달빅 바이트 코드로 변환하고 패키징하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하는 자바 버추얼 머신이 일반 표준 자바 VM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달빅 VM에 맞게 최적화시키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다. 간단하게 이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빌드 과정을 보면 여러분이 리소스가 있으면 리소스도 필요하면 좀 변환을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패키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 그 다음에 클래스 파일로 빌드가 된 거,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APK 파일이라는 걸로 만들어요. APK 파일이라고 하는 게 설치 파일입니다. 이걸 그대로 단말에 올려서 실행을 하면 프로그램을 설치하시겠습니까? 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는 그 과정이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클립스에서 뭔가를 만들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면 APK 파일이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근데 이거를 마켓에는 그냥 올릴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한테 배포할 때는 여기에 있는 APK 파일을 사이닝을 해줘야 돼요. 사이닝이라고 하는 거는 인증 정보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만들었고 뭐 이런 정보도 있죠. 그죠? 누가 만들었는지 이런 정보들을 여기다 같이 넣어줘야 사람들이 이걸 쓰면서 이거는 이 회사에서 만들었구나, 이 사람이 만들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함부로 그냥 막 올릴 수 없게 이렇게 APK 파일을 인증하는 과정일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안드로이드의 API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볼 겁니다. 자, API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자, 클래스 파일이 뭐가 있고 어떤 걸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이제 나중에 둘째 마당에서 하나씩 다 볼 거예요. 근데 대충 먼저 보면 와우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바라고 하는 걸 안드로이드가 쓰기 때문에 자바의 기본 라이브러리를 그대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UI 부분 자, 자바에서는 원래 AWT라든가 스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썼어요. 화면을 만들기 위해서, 윈도우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안드로이드는 그걸 완전히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 새로 만든 화면이라든가 그래픽이라든가 처리하는 이런 부분들은 안드로이드 점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액티비티라고 해서 처음 화면을 만들 때 쓰던 것도 다 이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원래 자바의 표준 자바에 들어가 있던 화면을 만드는 부분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면 부분은 화면과 그래픽 처리 부분은 안드로이드에서 완전히 새로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어쨌든 굉장히 많은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필요한 부분에 맞게 또는 여러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부분 내용을 파악을 해서 앱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드는 앱이라고 하는 거는 요 위에 있는 여기에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밑에 부분을 보면 여러분이 윈도우라고 하는 PC에서 돌아가는 윈도우라고 하는 걸 보면 거기에 윈도우라고 하는 OS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드로이드의 OS에 해당하는 게 리눅스로 돼 있어요. 많이 들어봤죠? 그죠? 오픈소스라고 했을 때 처음 나오는 게 리눅스죠. 그 위에 C로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C나 C++로 만들어진 게 있고 거기에 달빅 VM이라고 해서 이 위에서는 이제 자바 랭귀지를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VM이라고 하는 게 여기 있고 이 위에서 자바로 라이브러리가 쭉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쓰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대부분의 앱은 여기에 있는 걸 갖다 쓰겠죠. 그죠? 밑에 것까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죠? 단말을 만드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자바로 되어 있고 그래서 자바에 대한 걸 기초적인 부분은 여러분이 좀 아실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굉장히 이 내용을 많이 보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지니까요. 이렇게 넘어가고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자바 소스 코드만 가지고 보면 원래 표준 자바에서는 자바 C라고 하는 컴파일러를 통해서 클래스 파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를 실행을 할 수 있는데 안드로이드는 자바 소스 코드를 이렇게 빌드한 다음에 다시 DX라고 하는 툴을 이용해서 달빅 VM에 맞게 최적화시키는 이런 과정이 하나 더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아까 얘기했지만 자바로 쓸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여기에 다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화면을 누가 관리할 건지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나중에 보겠지만 GPS를 쓸 때 내 위치를 전달해 주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 파트를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를 하면서 보면 될 겁니다. 자,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자, 이제 이쪽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안드로이드 개발 도구를 다 개발 환경을 만들고 설치를 다 하게 되면 그 폴더 안에 자, 이거 잠깐 나가 볼게요. 자, 폴더 안에 보시면 자, 여기에서는 C 밑에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고 ADT 번들이라고 하는 걸 설치를 해 놓은 게 있어요. 그죠? 그 밑에 보면 SDK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 그 밑에 Tools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지금 열어놨는데 여기 보면 EXE나 BAT로 된 이런 확장자를 가진 프로그램들이 쭉 있어요. 요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클립스 이외의 부가적인 도구들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도구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 도구들을 쓰는 경우도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클립스에서 이미 화면상에서 그냥 간단하게 버튼 누르면 할 수 있게 그렇게 해놨거든요. 자, 몇 가지 보는 것 중에 첫 번째, 자, UI 뷰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거는 UI 오토메이터 뷰어라고 하는 거를 아까 그 tools라고 하는 폴더 중에서 하나 찾아서 실행을 해보면 요렇게 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에뮬레이터 화면을 띄워놓고 또는 스마트폰을 연결한 상태에서 보면 자, 요게 뭐예요? 스마트폰 화면이죠. 그 스마트폰 화면에 버튼이 이렇게 떠 있다라고 하면 이 버튼을 눌러보면 이 버튼이 어떤 화면 레이아웃 안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버튼이 어떤 거가 같이 있다라고 하는 걸 금방 볼 수 있어요. 자, 화면 레이아웃인 이런 것들은 둘째 마당에서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레이아웃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단은 이 버튼들을 담고 있는 놈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이 버튼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 버튼은 어떤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한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괜찮네요. 그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만든 앱이 있으면 그 앱의 화면 구성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디버그 브릿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거 내용을 그렇게 굳이 상세하게 실행해서 볼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클립스가 알아서 해줘요. 여러분이 에뮬레이터를 연결을 해놓으면 이 ADB라고 하는 게 있어서 에뮬레이터하고 서로 연결을 해주죠. 단말이 있으면 단말하고 연결을 해줘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실제 연결을 수동으로 할 필요 없고 이클립스가 자동으로 해줍니다. 근데 어쨌든 뒷부분에서 디버그 브릿지라고 해서 브릿지가 뭐예요? 다리잖아요. 그죠? 서로 연결해주는 놈이 있어서 우리가 에뮬레이터라고 하는 걸로 통해서 뭔가 동작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라인 패치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자, 이것도 나중에 둘째 마당에서 보게 될 겁니다. 여기서는 이미지를 라인 패치라고 하는 게 아직 뭐 정확히 알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라인 패치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그런 도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뭐 필요하면 편리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DDMS는 이클립스의 창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더 볼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DDMS라고 하는 창으로 전환을 하면 이런 모양, 원래 우리가 코드 입력하는 창하고 다르네요. 그죠? 이런 모양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 그걸 보시면 됩니다. 자, 에뮬레이터 단축키가 있어요. 여러분이 실제 단말을 연결해서 테스트 해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에뮬레이터를 쓰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겠죠. 처음에 간단하게 배울 때는요. 그래서 어쨌든 그럴 때 단축키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로로 돌리거나 이럴 때. 그럴 때 여기에 있는 요 단축키를 이용하면 이걸 키보드를 누르는 거죠. 그죠? 키보드에 있는 키를 누르면 에뮬레이터가 옆으로 휙 돌아가거나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기능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실제 뭐 에뮬레이터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 기능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많지는 않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가로 방향으로 돌리든 세로 방향으로 돌리든 뭐 이런 정도가 필요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그 개발 도구, 그 다음에 이클립스가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대해서 좀 봤고요. 자, 마켓이라고 하는 거 좀 볼게요. 자, 지금 제가 이 화면을 하나 띄웠는데요. 웹브라우저입니다. 자, 웹브라우저고요. 여기 보시면 웹브라우저에 play.google.com apps의 publish라고 하는 사이트로 들어갔는데요. 이 사이트가 뭐냐면 여러분이 구글의 계정을 하나 만들고요. 그 구글 계정에서 개발자 등록을 하나 하는 게 있어요. 여기로 들어가서 구글 계정을 만들게 되면 개발자 등록을 하라고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개발자 등록을 여러분이 카드를 하나 긁으면 뭐 그렇게 많은 돈은 안 듭니다. 근데 어쨌든 구글에다가 돈을 좀 내면 그러면 개발자로서 등록이 되고 여러분이 앱을 올릴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미리 올려놓은 앱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보이는 멀티메모라고 하는 앱, 그 다음에 그 내비게이션, GPS를 이용한 내비게이션을 간단하게 테스트용으로 구현한 퀵나비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앱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앱이 어떻게 올라가 있는지를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처음에 앱을 하나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 앱은 어떻게 올리냐면 이 사이트로 들어가서 개발자 등록을 하면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여기 리스트에는 아무것도 없겠죠. 그죠? 그러면 새 애플리케이션 추가라고 하는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APK 업로드라고 하는 걸 눌러서 여러분이 업로드를 하시면 돼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제목이라고 하는 데다가 여러분의 앱의 이름을 넣으시면 되고요. 물론 앱의 이름이 자동으로 체크돼서 올라가는 앱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또는 여기에 등록 정보에 추가되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중요하진 않지만 여기다 이름을 넣고 APK 업로드를 누르시면 그 여러분이 만든 프로젝트에서 자동으로 APK라고 하는 설치 파일이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이 인증 정보를 갖다가 사이닝을 하시면 돼요. 그 사이닝은 나중에 또 보실 겁니다. 그래서 사이닝을 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클립스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로드를 하고 앱스토어 등록정보 작성이라고 해서 스토어죠. 마켓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등록정보 작성을 하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앱이 등록이 돼요. 그래서 등록된 걸 한번 가서 보죠. 멀티메모라고 해서 등록된 걸 가서 보면 이런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자, 예를 들면 제목, 이거는 멀티미디어 메모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고요. 일단 언어는 영문과 한글로 지금 두 가지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영문도 넣을 수 있고 추가해서 언어를 다른 걸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미디어 메모 설명, 이렇게 설명을 넣어놨어요. 이거는 뭐 교육용으로 만들어서 올린 거기 때문에 일단 테스트용으로 막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최근 변경을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스크린 캡처해서 올린 이미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앱을 실행해서 스크린 캡처를 받은 다음에 여기다가 같이 올리게 돼 있는 거죠. 자, 이런 정보를 넣고 등록을 하면 자, 이렇게 아까 봤던 것처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한 항목이 딱 보이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항목을 여러분이 실제 많은 사람들이 다운을 받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통계라고 하는 게 있어서 통계로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았는지, 어디서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통계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거는 국가별로 뭐 어디서 많이 다운로드를 받았는지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내가 만든 앱이 글로벌 앱이구나. 뭐 이런 것도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이제 마켓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부분 유료 앱보다는 안드로이드는 최근에 무료 앱으로 많이 올리기 때문에 뭐 유료 앱으로 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또다시 뭐 결제를 하거나 아니면 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뭐 계정 등록을 하거나 그죠? 계좌 등록을 하거나 이런 게 필요할 수 있겠지만 자, 여기에서는 무료 앱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앱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마켓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세한 설명보다는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간단한 내용만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실제 앱을 올릴 때 하나씩 보면서 따라가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앱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째 마당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자, 첫째 마당은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첫 번째 애플리케이션을 하면서 야, 이거 되게 어렵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바를 해보지 않거나 프로그램 해보지 않은 분들은 처음에 따라하면서 좀 버거웠을 수 있고요. 뭐 이거 했는데 뭐 따라가고 있는데 이클립스가 제대로 동작을 안 하거나 코드를 넣는데 이게 뭐 빌드가 제대로 안 되거나 실행도 안 돼요.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가끔도 아니고요.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강의를 할 때는 옆에서 그 체크를 같이 해주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지만 여러분이 책을 보고 동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갈 때는 에러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에러가 난다고 해서 포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애플리케이션을 하면서 잘 안 된다라고 했을 때도 일단은 진행을 해보세요. 아, 이게 도대체 뭔 소리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일단 뭐가 실행이 되는지 그냥 동영상으로 보거나 책에서 그냥 보세요. 그 다음에 둘째 마당에서 하나씩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동영상에서도 굉장히 기초적인 걸 계속 반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복을 자꾸 하다 보면 아, 처음에 안 됐던 게 되는 것도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애플리케이션은 여러분이 무리하게 따라오라고 한 게 아니고 일단 따라할 수 있으면 따라하는 거죠. 그렇죠? 따라할 수 있으면 따라하는 거고 아니더라도 그렇게 다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첫째 마당을 모두 끝냈고요. 자, 안드로이드의 트렌드를 좀 알고 여러분이 프로그래머를 한번 해보고 싶다, 프로그래머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요즘에 이렇게 굴러가는구나, 시장이 이렇게 돼 있구나. 자, 앞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이걸 쓰겠구나. 자, 생각을 하시면서 둘째 마당부터 앱을 만들기를 시작을 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